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우 씨와 재혼하기로 했어요. 대기업 후계자 지훈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아내 수연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성급한 재혼에 의혹의 시선을 보냈죠. 그리고 일주일 후 화려한 재혼식장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이 서약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며 믿을 수 없는 인물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훈입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성그룹 후계자 지훈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에 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몰려들었죠. 장례식장 로비는 조화와 근조화환으로 가득했고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수연은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명숙은 수연의 옆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았죠. 어르신,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지훈 도련님이 조문객 중 한 명이 명숙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교통사고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회사 일로 통화를 했는데 수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님, 지훈 오빠가 마지막에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니. 명숙은 수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렸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울음소리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한 그런 울음이었죠.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경찰관 2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재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경찰관 중 한 명이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관과 함께 장례식장 안쪽 빈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작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평소 차고 다니시던 금색 시계가 차량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명숙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훈이가 그 시계를 정말 아꼈거든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라 하루도 빼지 않고 찾는데 그럼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장은 이미 여러 번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누군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죠.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온 명숙은 수연이 조문객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한 조문객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오빠가 남긴 회사와 재산들을 잘 관리해야죠. 오빠의 뜻을 이어받아서. 수연의 답변은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치고는 말이죠. 명숙은 수연을 바라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1년 된 며느리가 남편의 재산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조문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명숙과 수연만 남은 상주석에서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지훈이가 평소에 회사 일을 자세히 얘기했니? 아니요, 시어머님. 지훈 오빠는 집에서는 일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조문객들한테는 회사 일을 잘 아는 것처럼 말했잖니? 수연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예의상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숙은 수연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상황을 취재하려 분주히 움직였죠. 그 중에서도 지방신문사에서 온 은주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은주는 명숙의 오랜 친구로 탐사보도로 유명한 편집장이었죠. 명숙아,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은주가 명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렇게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교통사고라니. 명숙은 은주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요. 은주야, 사실 이상한 게 있어. 명숙이 은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훈이 시계가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대. 그리고 수연이가 뭔가 이상해. 은주는 명숙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너무 침착해. 남편이 죽었는데 재산 얘기를 척척해. 그리고 울음소리도 뭔가 자기적이야. 은주는 기자의 직감으로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숙아, 내가 조금 더 지켜볼게. 혹시 모르니까. 저녁 시간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상주석에는 명숙과 수연만 남았죠. 수연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명숙은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님, 지훈 오빠 보험 서류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보험?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니? 혹시 모르잖아요. 지훈 오빠가 보험을 들어놨을 수도 있고. 명숙은 수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보험 생각을 한다니.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겠니? 지금은 장례를 치르는 게 먼저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은 혼자 지훈의 영정 앞에 앉아 아들을 그리워했죠. 지훈아, 엄마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있어. 내 아내가 정말 널 사랑했을까? 명숙의 가슴에는 의심과 슬픔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례식장 밖에서는 은주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지훈 장례식에 와 있어.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조사해 볼 생각이야. 은주의 기자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수연이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하는 모습이 은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장례식장 안에서와는 전혀 달랐죠.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가 몰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연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거죠. 명동의 프라자 호텔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발표를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명숙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수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님,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수연이 전날 밤 명숙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었죠. 호텔 로비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녹음기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죠. 수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먼저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연이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은 수연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할지 모두 궁금해했거든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도와줄 분을 만났습니다. 수연의 말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설마 재혼을 말하는 건가 하는 추측들이 나왔죠. 이분은 고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현우 씨와 재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연의 발표에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고인이 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라니.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유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인과 현우 씨는 어떤 관계였나요? 수연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지훈 씨도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우 씨는 지훈 씨의 후배였고 회사 일도 잘 알고 계세요. 한편 집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명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면 속 수연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재혼이라니 아직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명숙은 휴대폰을 들고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기자회견 보고 있어? 정말 말도 안 돼. 은주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지금 보고 있어. 정말 충격적이야. 명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땅 밑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기자회견이 끝나자 각종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대기업 후계자의 미망인이 한 달도 안 돼서 재혼한다는 것은 큰 화제거리였거든요. 인터넷에는 갖가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하다, 사랑이었나 돈이었나 같은 의견들이 쏟아졌죠. 명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기자회견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현우라는 남자였습니다. 지훈의 후배라고 했는데 명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 뒤 은주가 명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명숙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은주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명숙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연과 현우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경이 이상했어요. 을씨년스러운 폐공장 같은 곳이었죠. 이거 언제 찍은 거야? 날짜를 보니까 지훈이가 죽기 석 달 전이야. 둘이 이미 그때부터 만나고 있었던 거지. 은주의 말에 명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훈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잖아. 사진을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의 모습이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어깨에 기대고 있는 수연의 모습, 그녀를 감싸 안고 있는 현우의 손길이 선명했죠. 이 사진들 어떻게 구한 거야? 내 취재원 중에 사진작가가 있어. 그 친구가 폐공장 리모델링 기사를 위해 주변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찍은 거래.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다시 확인해 봤더니 수연이더라고. 명숙은 사진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지훈이를 배신했구나. 내가 더 조사해 볼게. 분명히 다른 증거들도 있을 거야. 은주는 명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날 밤 명숙은 지훈의 방에 들어가 그의 물건들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수연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지훈이 쓰던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를 펼쳐보니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연이 요즘 이상하다. 밤늦게 전화를 자주 받는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묻지만 대답을 회피한다는 내용들이었죠. 지훈도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짐을 정리하러 집에 왔습니다. 명숙은 냉랭한 표정으로 수연을 맞았죠. 시어머님,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더 이상 수연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수연아, 현우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알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훈 오빠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회사 후배라고 소개받았거든요. 정말 그뿐이니? 명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훈 오빠가 돌아가신 후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수연의 대답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다 알고 있다. 명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과 현우의 재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청담동의 유명한 웨딩드레스 매장에서 드레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수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 어때요? 정말 예쁘시네요. 매장 직원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얼마죠? 2천만 원입니다. 수연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로 할게요. 카드로 결제하면 되죠? 한편 명숙은 은주와 함께 그 매장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행동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저 여자 봐. 남편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저렇게 들떠 있어. 명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했다면 저럴 수 없을 거야. 명수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자. 은주가 명숙을 진정시켰습니다. 드레스 피팅이 끝나자 수연은 매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현우였습니다. 수연아, 드레스는 어때? 마음에 들어? 현우가 수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완벽해. 당신도 정말 멋있고. 수연이 현우의 팔에 매달리며 답했어요. 그런데 명숙의 시선이 현우의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현우가 차고 있는 시계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 시계는 분명히 지훈이 차던 금색 시계였습니다. 은주야, 저것 봐. 현우 손목에 있는 시계. 명숙이 은주의 옷깃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디? 아, 정말이네. 금색 시계잖아. 은주도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계는 지훈이가 하루도 빼지 않고 차던 것이었거든요.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바로 그 시계였죠. 빨리 사진을 찍어. 은주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명숙도 재빨리 카메라를 켜고 현우의 손목을 확대해서 촬영했어요. 시계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은주가 사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자. 지훈이 일을 맡았던 박정수 변호사님 계시잖아. 명숙이 제안했어요. 이틀 후 명숙과 은주는 서초동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박정수 변호사는 60대 초반의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분이었죠. 변호사님, 급하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명숙이 사무실에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 일로 오셨다고 하던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박 변호사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명숙은 그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연의 성급한 재혼 발표, 현우와의 미래 사진, 그리고 사라진 시계까지. 흥미롭군요. 일단 지훈 씨 관련 서류들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요. 박 변호사가 파일 캐비닛을 열며 말했습니다. 보험 서류부터 확인해 보죠.
박 변호사는 지훈의 생명보험 서류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상하네요. 보험금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명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원래는 어머님이 수익자였는데 작년에 수연 씨로 변경됐네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현우라는 분이 공동 수익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명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이가 그런 변경을 했을 리 없었거든요. 이 서류 언제 변경된 건가요? 작년 8월 15일이네요. 그런데 서명이 좀 이상해 보여요. 박 변호사가 돋보기를 꺼내 서명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훈 씨 평소 서명과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요. 필적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은주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훈이가 직접 변경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사고 관련 서류도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박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고 당일 지훈 씨 차량의 정비 기록을 보니까 브레이크 점검을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브레이크를 점검했는데 사고가 났다고요? 명숙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정비업체 이름이에요. 여기 적힌 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박 변호사의 말에 명숙과 은주는 서로 눈을 마주 봤습니다. 그럼 브레이크에 조작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경찰에 신고를 고려해 보셔야겠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들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명숙은 복사된 서류들을 받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사무실을 나선 명숙과 은주는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명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섣부르면 안 돼. 재혼식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 은주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그럼 재혼식 전까지 뭘 더 할 수 있을까? 현우라는 남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지훈이 후배라고 했는데 정말인지 확인해 보자. 은주가 수첩에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라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인사팀에서는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다고 답했어요. 과거에도 그런 이름으로 근무한 기록이 없다는 거였죠. 이것으로 현우가 지훈의 후배라는 말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연과 현우의 미래 사진, 현우가 차고 있던 지훈의 시계, 조작된 보험 서류, 가짜 정비 기록, 그리고 현우의 거짓 신분까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재혼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숙은 예상할 수 없었죠. 서울 소공동의 그랜드 웨딩홀에는 이른 아침부터 꽃장식과 리본들이 화려하게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현우의 재혼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웨딩 플래너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명숙은 집에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했거든요. 은주도 기자, 신분으로 예식장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시어머님, 오늘 오실 거죠? 수연이 아침 일찍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당연히 가야지. 내 재혼식인데. 명숙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감사해요. 지훈 오빠도 하늘에서 축복해 줄 거예요. 수연의 말에 명숙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예식장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현우 쪽 지인들이었어요. 수연 쪽에서는 몇 명의 친구들만 참석했죠. 명숙과 은주도 예식장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식장 내부는 화이트와 골드로 꾸며져 있었고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과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리자 신부 대기실에서 수연이 나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명숙의 눈에는 그 모습이 끔찍해 보였습니다. 현우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제단 앞에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지훈의 금색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수연의 입장을 축하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식순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두 분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는 수연 씨와 현우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서약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랑부터 서약을 해주세요. 사회자가 현우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수연 씨, 당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기대됩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현우의 서약이 끝나자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이제 신부의 서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수연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수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뒤쪽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하객들은 처음에는 지각한 하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자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지훈이 멀쩡한 모습으로 예식장에 나타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하객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사진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지훈은 차분한 표정으로 예식장 중앙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수연과 현우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현우는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명숙은 충격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명숙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훈은 무대 앞까지 와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승지훈입니다. 예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훈의 말에 집중했거든요. 죽었다고 알려진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신기하시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봉투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들이 모두 들어 있어요. 의무기록부터 목격자 증언까지 말이죠. 수연아, 현우야, 놀랐지? 지훈이 무대 위에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현우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예식장 출입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훈이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치료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입니다. 사고 당일 저는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지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장 직원의 증언입니다. 관 안에 들어간 건 저의 시신이 아니라 밀랍 인형이었어요. 예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저 자신입니다. 살아있는 이승지훈 말이죠. 지훈의 말에 하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박수는 축하의 의미가 아니라 놀라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연과 현우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예식장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스크린에는 수연과 현우의 미래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폐공장에서 만나는 모습, 현우가 지훈의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 보험 서류 조작 증거들이 차례대로 공개되었어요.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현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식장 곳곳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미리 연락해 둔 거였죠. 수연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명숙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정말 살아있구나.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엄마, 죄송해요.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지훈도 명숙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식장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살아서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왜 죽음을 위장해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이 무대 중앙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스크린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 차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미묘한 진동이 느껴졌거든요.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뭔가 불안했어요. 스크린에는 지훈의 차량 사진이 떴습니다. 검은색 수입차였는데 외관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정비업체에 점검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브레이크 라인에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흔적이 분명했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처음에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의심스러운 사람이 떠올랐죠. 바로 제 아내 수연이었습니다. 지훈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경찰에게 붙잡혀 있었지만 여전히 지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최근 들어 이상하게 행동했거든요. 밤늦게 몰래 전화를 받고 외출이 잦아졌죠. 그리고 제 보험이나 재산에 대해 자꾸 물어봤어요. 스크린에는 수연과 현우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작업은 어떻게 됐어? 현우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완벽해. 며칠 안에 사고가 날 거야. 그럼 보험금도 받고 회사도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수연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실제로 오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녹음을 듣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제 아내와 현우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죽은 척하면서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죠.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속였니? 얼마나 슬펐는지 아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까지 연기에 동참하시면 들킬 위험이 있었어요.
진짜처럼 슬퍼해 주셔야 수연이 의심하지 않거든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럼 사고는 어떻게 피한 거야? 은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조작된 걸 미리 알았으니까요. 사고 당일에는 운전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차를 빌려준 친구가 있었죠. 물론 그 친구는 제 계획을 모르고 있었고요. 스크린에는 사고 당일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훈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지훈이 아니라 다른 남자였어요. 그 친구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하지만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병원에 도착해서 제 신분증을 맡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훈의 설명에 하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장례식은 어떻게 했어요? 한 하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은주 편집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지훈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가 계획을 말했을 때 처음에는 말렸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연과 현우의 녹음을 듣고 나서는 달랐죠.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주가 마이크 없이도 예식장 전체에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와 미리 협의했어요. 관 안에는 지훈이 대신 밀랍 인형을 넣었죠. 물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몰래 촬영해서 증거로 남겼어요. 스크린에는 수연과 현우가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슬픔보다는 안도감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현우가 지훈의 시계를 빼앗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시계는 제가 평생 간직하려던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관에서 그걸 빼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현우는 경찰에게 붙잡힌 채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수연이 혼자 꾸민 일이야.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지만 스크린에는 현우가 직접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훈이 미리 설치해둔 몰래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는 서류에 지훈의 서명을 위조한 증거까지 나왔거든요. 두 사람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예식장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죠. 하객들은 조용히 지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결혼식장이 아니라 법정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연과 현우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지훈의 폭로가 끝나자 예식장 곳곳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은주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완벽한 포위망이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수연 씨, 현우 씨,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경찰관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뭘 근거로 체포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이었죠. 살인미수, 보험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정식 절차에 따라 말했어요. 현우는 이미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죠.
하객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신랑이 체포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지훈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엄마가 미안해. 명숙이 지훈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훈도 어머니를 안으며 그간의 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경찰서로 연행되기 전 현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현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이 모든 일은 수연이 계획한 거예요. 저는 그냥 이용당한 것뿐이라고요. 현우가 수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며 현우를 노려봤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지훈 오빠 보험금으로 새 사업을 하자고 했으면서. 거짓말하지 마. 수연이 소리를 지르며 현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예식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지훈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자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거든요. 경찰관이 두 사람을 분리시키며 차례대로 연행했습니다. 수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현우는 오히려 순순히 따라 나섰죠. 예식장 밖에는 이미 언론사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면 기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오거든요. 플래시가 번쩍이며 수연과 현우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촬영되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체포되는 신부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속보로 전국에 방송되었어요. 대기업 후계자 살해 음모, 가짜 장례식, 재혼식장 체포극까지 모든 게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거든요. 예식장 안에서는 하객들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다가 살인미수 사건의 목격자가 된 거죠. 지훈은 하객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로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지훈의 용기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틀 후 검찰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연과 현우는 살인미수, 보험사기, 문서위조, 유산 강탈 음모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특히 보험금 규모가 50억 원에 달해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현우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수연이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세웠고 자신은 돈에 눈이 멀어 동조했다고 진술했죠. 수연은 지훈과 결혼하기 전부터 현우와 만나고 있었어요. 결혼도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던 거죠. 현우의 자백으로 수연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과 재산만이 목적이었던 거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는 이유에서였어요. 특히 수연의 경우 남편을 속이고 살해하려 한 것이 더욱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어요. 욕망이 부른 비극, 돈이 만든 악연, 가면을 쓴 살인자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연과 현우의 탐욕에 분노했어요. 특히 지훈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죽음을 위장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려 한 그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평가였죠. 한편 명숙은 그간의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며느리의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지훈이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찾아가 간병했어요.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훈이 명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지훈아, 앞으로는 사람을 좀 더 신중하게 만나거라. 명숙의 말에 지훈은 깊이 반성했어요. 은주는 이 사건을 기사로 작성해 특종 보도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가답게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분석했죠. 이 기사는 각종 언론상을 수상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지훈은 아버지가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정수 변호사와 함께 유산 관련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님, 혹시 수연이 제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신이 미리 모든 조치를 취해뒀거든요. 박 변호사가 안심시키며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훈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처리해뒀던 거였습니다. 회사 지분부터 부동산, 예금까지 모든 것이 신탁 관리 하에 있었죠. 수연이 아무리 노려도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는 구조였어요. 역시 지훈 씨답네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박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재산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서 미리 보호장치를 만들어둔 거예요. 지훈의 말에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수연이 정말로 모든 걸 가져갔을 텐데요. 한편 명숙은 집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계속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자신이 속았다는 서운함도 있었죠. 지훈이 집에 돌아오자 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맞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명숙의 표정이 여전히 복잡해 보였거든요.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명숙이 지훈을 소파 맞은편에 앉게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기뻐.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나고 서운해. 명숙의 솔직한 마음이 표현되었어요. 엄마 마음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명숙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지훈이 무릎을 꿇고 명숙 앞에 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평생 후회하며 살 뻔했어요.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명숙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라. 엄마가 내 상황을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명숙이 지훈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뭔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먼저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겠어요. 이제 모든 걸 엄마와 상의할게요. 지훈이 약속하며 명숙을 안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신문사에서 특별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거든요. 편집장님, 이번 기사 제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배 기자가 물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파멸이라고 하자. 돈에 눈이 멀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은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답했어요. 기사에는 수연과 현우의 범행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살인 계획, 보험 사기, 그리고 최종 체포까지 모든 과정이 담겼죠.
특히 지훈의 기지와 용기가 부각되었어요. 이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사회적 반향이 컸습니다.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표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지훈 씨의 용기가 대단하다. 앞으로는 결혼할 때 더 신중해야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죠. 방송사에서도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를 경고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어요. 제작진이 지훈과 명숙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응하기로 했죠.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훈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명숙도 인터뷰에 참여해 며느리를 선택할 때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쓰라린 교훈을 얻었다고 했죠. 한편 지훈은 회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사장님이 살아계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비서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궁금하네요. 지훈이 업무 보고서를 받아보며 말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사장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과 명숙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죠. 엄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사람을 볼 때도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하지만 너무 의심만 하고 살지는 말거라. 명숙이 아들을 걱정하며 당부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명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아, 혹시 지훈이가 회사에서 다른 문제는 없지?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데?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내 취재원에서 이상한 정보가 들어왔어. 지훈이 회사 내부에 또 다른 적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은주의 말에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모든 위험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사건이 일단락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명숙과 함께 강원도의 조용한 산골 묘지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묘소에 성묘를 하러 온 거였죠. 산속 공기는 맑았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걱정하셨을 일들이 벌어졌죠. 명숙도 아들 옆에 앉아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가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산바람이 솔솔 불어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철이 들었어요. 지훈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정의롭게 이끌어가겠습니다. 명숙은 아들의 진심 어린 다짐을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가족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엄마를 속이고 걱정시켜드린 것 정말 죄송했어요. 지훈이 명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아. 명숙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이제 정말 든든한 아들이 된 것 같아. 명숙이 지훈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걱정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지훈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는 엄마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의 화해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가족의 사랑이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회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간의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의 경영 방침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회사에 큰 혼란을 가져다 드려 죄송합니다. 지훈이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직원들은 박수로 지훈의 다짐에 응답했습니다. 사장님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회사 내부 비리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일을 발견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였죠. 한편 은주는 신문사에서 마무리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을 정리하는 내용이었어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거든요. 편집 작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은주에게 한 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발신인 불명의 익명 제보였어요. 무슨 내용일까? 은주가 봉투를 열어보니 또 다른 대기업의 내부 비리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계 조작, 납품 비리, 임원진의 불법 행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은주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사회 정화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의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죠. 여전히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누군가는 그들을 감시하고 폭로해야 했습니다. 은주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어요. 기자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은주는 제보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충분히 취재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탐사 보도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한편 지훈과 명숙은 집에서 편안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지훈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은 평온할 수 있을 거야. 명숙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정의로운 사람들과 탐욕스러운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의 교훈이 분명해졌습니다. 탐욕은 결국 패망을 부르고 정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었죠. 수연과 현우는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지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주의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제보 자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는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